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문제 볼게요.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적 이해 문제다. 뒤로 넘어가서 2번 문제. 그린버그와 칸트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버그가 한 얘기, 칸트가 한 얘기 밑줄 그어야 되겠고 3번 그린버그 이론에 대한 미술평론가의 견해를 재구성했다. 요약하란 이야기인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4번 그린버그 관점에 입각해서 어쨌든 그린버그 아저씨가 한 말에 밑줄을 잘 그어 놓자. 끝.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죠.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다지 그린버그 씨 이야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사람 이름이니까 세모 표시,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다.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으로 사회와 미술 작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미학이라는 거의 개념, 이것을 근간으로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내 생각하고 비슷한 그림 그리는 애들 엄청 잘 써줘. 1940에서 60년대 미술계에서 20년이나 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었네.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 씨는 미술평론가로서 40, 60년대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끝. 그린버그는 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느낀 점이 중요하지. 당시 사회와 문화의 위기의식을 느꼈다. 과연 인간이 이래도 되는가? 더불어 그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 벌기 위해서 문화를 너무 대중적, 오락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비판.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문학이 오락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위기다.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예술이든 사회든 변화와 진보를 해야 한다.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아방가르드 여러분들 공부 지금까지 엄청 많이 해 오셨으니까 들어본 적은 있죠? 네, 선발대야, 선발대. 정찰하러 가는 사람들. 아방가르드는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가장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이었었는데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세상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단 3줄 읽었는데 아방가르드가 벌써 3번이나 나왔어? 그러면 아방가르드 네모지.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 오로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킵니다.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것은 현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린버그 씨가 주장한 건 밑줄, 그린버그 씨가 좋아하지 않은 건 꼬불꼬불 밑줄. 그렇게 갑시다.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것, 현실과 관련된 것, 혁명적이지도 않고,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아방가르드 최고. 왜? 미술을 위한 미술이라서. 여기서 그린버그 씨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가가 밑줄,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미술에서만 쓰일 수 있는 기법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냈는가, 이거야. 이 아저씨는 내용보다는 표현이 중요한 아저씨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되지. 세 번째, 그린버그 씨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궁극적인 형태는 뭐다? 순수 추상 미술이다.
그러면 아까 뒤에 슬쩍 보고 왔었던 4번 문제의 가하고 나에서 나 그림 보면서 환장했을걸? 완전 순수 추상 미술이니까.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서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화에 다른 거 집어넣을 생각하지 마.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특성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면의 평면성이다. 캔버스의 네모 형태, 회화면의 평면성.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없애야 한다고 보았다. 원근법, 명암법 좋아하지 않았네.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끼게 하는 원근법,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치함으로써 무엇을? 평면의 2차원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 회화 안에 담겨져 있는 문학적 요소들,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감정서사 이념을 배제하여 문학적 요소 싫어했어. 감정서사 이념 싫어했어. 회화에서 문학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초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건 미술이 문학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초현실주의 요소 싫어했어. 변화나 진보가 거리가 멀다라는 거다. 미술은 변화, 미술은 진보, 미술만의 표현 특징. 그렇기 때문에 밑줄 좋아하고 꼬불꼬불 싫어했다라는 거지. 미술이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미술이 최고입니까? 그린버그 씨. 회화의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왜 하필이면 순수 추상 미술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역사가 증명해 준다. 이런 말 하려면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은 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야 되겠지.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그의 확신을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달라.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칸트 이야기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칸트는 복숭아 빛깔 줄까? 칸트, 형식주의.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 별개로 끊어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라고 하며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했다. 그럼 위에다 쓸까? 칸트에게 있어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형식이 중요해.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형식은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다. 형식은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결국에 요즘 제가 말씀드렸나? 올해 미술 공부하고 싶어서 막 책 보는데 크게 큰 틀을 찾아봤는데 결국엔 미술 공부해서의 끝까지 가려면 철학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철학이 제일 먼저 앞서가. 그거를 이제 미술 기법에 활용하고 비평가들 나오고 그런 흐름인 것 같더라고. 네, 책 몇 권 읽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아는 척 떠드는 건데 틀린 얘기일 수도 있겠지. 틀린 얘기였으면 나중에 다시 해줄게.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을 형식 강조했다고. 그럼 옆에다가 형식에다가 별표하면 되지. 쓸 것도 없어. 혹자는 순수 추상 미술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냐? 라고 주장했는데,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있고 결국에 내용은 형식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어. 주제란 그게 중요해? 문학적인 건데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주제를 배제하고 있잖아요. 문학적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추상주의는 뭘까? 아무것도 안 그리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하얀 캔버스에 점 하나 쿡 찍어 놓고 그 이상의 추상 미술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 극찬하고, 내용이 형식에 녹아들어갔으면 최고. 사실주의, 민속주의,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회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과정,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주의, 민속주의, 일화적 미술 이런 것 좋아하지 않았다. 꼬불꼬불.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을 마네에서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후계자로 일컬었습니다. 잭슨 폴록 엄청 좋아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4번의 두 번째 그림이 잭슨 폴록 그림이죠. 다섯 번째 달라. 그린버그 씨는 이런 정신 나갔네. 그린버그 씨 파란색 밑줄 긋고 있었어야 되는데. 됐어?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작품을 평론했는데, 미술 평론은 대상을 미적 문제로만 한정해야 하며 미술 평론의 주관적 감정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다.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 주관적 감정이 끼어들어갈 자리는 없다. 정말 머리로, 이성으로 미술을 이해하려고 했어.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인 서사로 인정될 만큼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엄청 먹혔어.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그린버그 형식의 이론을 옹호했고,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도 열렸지. 그러나 이제 뭐예요?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지는 않겠죠. 한 시대에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술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마네의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는데, 자, 역사적으로 봐. 미술의 흐름이 이렇지. 결국 미술의 끝에는 순수 추상 미술이 올 수밖에 없었어 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다. 결국에 그린버그 씨는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전부 다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니들 미술사에 끼어들어올 틈이 없어.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감정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 효과를 무시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됐나요? 기업과 니은에 대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업, 그의 관점에 관련해서 그린버그는 자본가들의 문화적 영향에 비판적이었어. 그렇지. 왜? 자본가 놈들이 문화를
오락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랬거든. 1번 괜찮아. 기억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순수 추상 미술을 옹호하는 관점을 마련하는데 역사적 진행 과정에 대한 고찰이 바탕이 되었음. 그렇지. 왜 그러냐. 세 번째 딸랑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이 아저씨는 미술에 있어서 역사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도 또 가보면 요 부분들이 있죠. 쭉쭉 나아가면서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확인한 거는 맞아. 그러니까 2번 오케이. 3번 기억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미술은 정치나 사회와 거리를 두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 괜찮은 얘기지. 본문에 보면 정치 사회에 꼬불꼬불 밑줄 그어져 있고 문화를 진보해야 합니다. 진보하는 애들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 누구 있었어요? 아방가르드.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었죠. 정치나 사회를 두 글자로 줄이면 현실,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3번 맞는 얘기. 4번 니은. 이론적으로 지지를 한 사람들이 있죠. 그린버그 재현하지 않고. 그렇지. 그린버그 하면은 역시 뭐였지? 순수 추상미술. 그거는 재현하고 거리가 멀지. 거대한 생면을 제시하는 미술 작업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괜찮네. 정답은 5번인가 보네요. 니은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화면을 구성하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일단 없지. 그러면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 어떻게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회화의 매체적인 성격을 극대화하라.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격의 극대화. 바로 이것이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극복하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복한다고? 요 얘기가 잠시만요. 네, 1의 5번은 여기죠. 매체의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 네모 안에 어쩌고 회화의 이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화만 가지는 매체의 성격을 드러내라 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1번에 5번 틀린 얘기 됐을까? 네. 다음 페이지 2번 보러 갈게요. 그린버그와 칸트 씨 모두 긍정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그린버그 씨만 얘기할까요? 1번 회화에서 내용과 형식은 분리될 수 없다? 아니요. 분리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 형식의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회화의 형식을 통해 미적 측면이 드러나야 한다. 그린버그 씨 맞지? 칸트도 형식을 중요시 여겼나? 그렇죠. 칸트 형식주의야. 형식이 중요해. 2번 정답. 그린버그 씨 교훈이 아니라 사실적? 추상이랑 사실이랑 완전 대립되는 의미죠. 회화에는 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생각이나 판단이 드러나야 한다. 예술가의 생각이나 판단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제지. 그린버그 씨 주제를 드러내라고 그랬어? 아니요. 회화의 미적 가치는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관념과 무관하게 평가될 수 있다지. 왜? 그가 옹호하는 미술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평가할 때도 얘네들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정답은 2번. 다음 페이지. 그린버그 이론에 대한 미술평론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그린버그 이론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좀 균형 있게 섞어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되고, 그린버그 이론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 이야기는 마지막 단락에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지. 회화의 2차원성은 다른 어떤 예술과 공유할 수 없는 회화의 유일한 조건. 회화의 2차원성. 회화의 유일한 조건. 이거 완전 그린버그 얘기인데. 모더니즘 회화는 2차원성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입니다.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각 동그라미니까 1번 처리해보러 갑시다. 회화의 2차원성이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 모더니즘 회화가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다? 그 말은 모더니즘 회화가 완전 2차원적이다. 3차원 입체를 구현하는 걸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린버그와 상통합니다. 그린버그씨 완전 좋아했을 얘기라고. 1번 괜찮지. 어떤 작품이 예술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의 내재적 성격에 기인한 건 아닙니다. 그린버그씨 맞지? 예술을 둘러싼 관행, 관습,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비평가의 평론 등이 얽혀서 이루어진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이 예술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술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된대? 예술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예술이다라고 평가해 주면 예술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그린버그씨하고 반대되는 얘기지. 그린버그는 회화, 예술 그 자체로만 평가하는데, 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작품 빼놓고 주변의 것들까지 다 합쳐서 생각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린버그랑 완전 반대지. 나는 어떤 예술작품이 예술로 인정되는 건 내재적 성질에 기인한 게 아니라고 한 것은 좋았어. 순수 추상 미술을 위한 미술로 가치 있게 평가한 그린버그의 생각과 다른 관점이다. 그린버그하고 달라요 라고 벌써 체크했네. 2번 맞는 얘기. 3번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이 예술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건 당대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던 그린버그의 관점이 어떤 작품을 예술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야, 그린버그씨, 당신은 이것만 예술이다 라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주장에 맞는 것만 예술로 평가되는 거 아니냐? 네가 오히려 틀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3번 괜찮아. 다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며 캔버스는 행동가가 행동할 수 있는 장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예술과 예술을 평가할 때 예술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술가도 예술을 평가하는데 중요 요소라고 보고 있지. 이미 이것도 그린버그씨하고 생각이 달라. 예술에서 중요한 건 평면성을 추구하고 남은 결과가 아니라 캔버스와 예술가가 만나서 삶을 이루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서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술과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달라요. 이거지. 역시 다도 그린버그씨하고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지. 4번 다에서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라고 했다.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린버그씨에게 있어서의 이 선발대는 뭐예요? 예술,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전혀 새로운 거 하는 사람들이 선발대지. 아방가르드. 근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발대다? 그린버그씨가 이야기하는 선발대, 아방가르드하고는 다르지. 그린버그씨의 선발대는 뭐였었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아방가르드였었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발대가 아니야. 그래서 4번 틀려. 다에서는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 중 하나로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작용한다. 그린버그 이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 관람자의 반응, 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입장. 그린버그 공격할 때 이 이론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지. 정답은 4번. 뒷페이지. 여러분들 이 그림 엄청 많이 보셨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피리 부는 소녀 많이 봤었을 텐데 어때? 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야. 최소한의 표현으로 그림자를 주고, 오케이? 그림자가 다 있지가 않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잭슨 폴록의 이 그림을 엄청 큰 캔버스에다가 물감 뚝뚝 떨어지게 해서 그린 거죠. 가는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이다. 1866년 살롱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감정을 배제한 채 회화의 평면성만 강조했다. 그린버그씨 환장하겠네, 이 그림이. 당시 미술계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폴록의 48년작 넘버원이란 작품입니다. 회화 표면에 드러나는 평면성을 통해 벽화처럼 변형시킨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린버그의 입장에서 설명합시다. 1번 원근법 안 썼어. 입체감 강조하지 않았지. 기존 규범을 깨트렸어. 그래서 나 이거 완전 좋아해. 근데 입시감 약간 가급적인 거 아닐까요? 뭐가? 이 글에서의 이야기하는 거는 요거야. 그냥 입체감만 얘기하면 안 되고 원근법 적용하지 않은 입체감. 이거인 거죠. 입체감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위에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평면성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성 배제했단 얘기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 나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했어.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내용이 없는 거 아니야.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내용이 아까 밑줄 친 부분 있었죠? 형태, 색채와 결합하여. 색채 아이지. 색채와 결합하여 형식으로 남아있는 거지. 형식으로 남아있어. 라고 했지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가 그래서 답은 2번이지. 가가 등장한 이후 나가 등장했다. 이 아저씨는 순수 추상미술, 미술사 발전에서 필연적인 결과야. 그렇게 얘기했지. 가와 나는 모두 작품의 감정서사 이념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 형식에 집중했으니까 미적 측면에서 판단해 줄 수 있어. 좋아. 회화의 평면성 강조했어. 캔버스의 면이라는 독자적인 매체 기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지. 괜찮아. 틀린 건 2번. 됐을까요?